주말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불이 나가지고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국가정보원은 들어봤어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번 화제로 알게 된 국민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 하나 났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다 못할 상태가 되느냐. 우리 여기에 더 놀란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심장이 불에 탄 거죠. 다행히 지금 상당수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상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중 운영 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주민등록 민원 서류 발급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됐고, 제일로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추석 앞두고 뭐 당장에 비용도 필요한데 우체국을 이용하는 ATM이 이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만약에 집이라도 계약했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편지 소포 우편 서비스가 복구가 돼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다 사과했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적어도 전 정부 탓 안 하니까 참 책임 있는 자세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최진문 교수님, 네. 어떻게 한 군데가 안 됐다고 해서 국가전산망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짚어봐야죠. 당연히 짚어봐야 됩니다.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중체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한 곳에서 다운이 되면 다른 곳이 즉각 가동이 가능하도록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투자해서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공주에 다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공주에 센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주 센터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백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자료를 받는 건 하지만 즉각 시스템 운영해서 바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못 가는 거죠. 그게 이유가 예산 때문이에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윤석열 정부 때 그 삭감된 예산 때문에 그걸 확장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 탓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뭐 한 4개월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주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못 만들었다니까요. 만약 그때 제대로 예산만 투자해서 만약 공주센터가 만약에 다른 센터에서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운영 가동에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리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3년 전인가 카카오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때는 민간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촘촘하게 그다음에 뭐 보안 작업 그다음에 백업 시스템 이거 다 만들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국가기관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했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 정부에서 이루어놨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그리고 화재도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배터리 문제 아닙니까? 영어로 배터리. 배터리 문제인데 이 배터리가 10년 지나면 그 기한이 끝나는 거래요.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바꾸고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겁니까? 점검도 제대로 안 해요. 지금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초인가 3초마다 모든 걸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법을 바꿔가지고. 공공기관은 전혀 그런 조치를 안 해놨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해놓은 여러 조치들이나 아니면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 원장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조선왕조 실록도요 여러 군데로 분산을 했어요. 만약에 그 실록이 타버리면 또 이것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손으로 하던 아날로그 오리지널 시대에도 이런 대비책이 있었는데 아니 요즘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해놓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사고 그렇게 지금 이것도 세 군데 있더만요. 대구랑 광주랑. 네.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되어 있던 게 문제죠. 일원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뭐 침략을 하거나 할 때 전산을 먼저 거기부터 박살을 내버리면 우리가 초토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만큼 이게 복수로 이원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달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런 사전에 종합 리스크를 관리한다던가 이런 방안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 임명됐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저는 크게 문제고 이미 1년 전에도 이 관련한 이원화와 백업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났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도요.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저는 이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노후 관리 이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삭감들이나 아니면은 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기억나는 것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말이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예전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요. 예. 아주 초반에. 미쳤었구나. 예, 제정신이 아니었죠.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정보화에 대해서도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이런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내란숙의 피의자 행정에 어떻게 보면 장이 이런 중시한 사고를 벌여라고 한다면 각급에 있는 그 책임지는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야, 대통령도 이거 대충 하라 그러는데, 야, 대충 하면 되지. 야, 돈 안 들게 하면 되지. 라는 사고가 밑바탕까지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도려내야 되는 좀 막대한 일이 또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 화재가 나도 국가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곳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곧 명절 연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보다 우편물로 보내는 거, 소포 또 외국에 나갈 때도 이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완전히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변호사 업무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를 받거나 되면 정보공개청 행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갖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포털도 막혔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뭐 구글링을 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법령을 인용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멈춰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 업무도 지금 굉장히 멈춰 있고 저희도 또 이제 뭐 의견서를 내려고 해도 우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멈춰 있었던 상황이라 물론 우편은 이제 다시 풀렸다고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계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님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고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전 정부 탓을 거의 2년, 3년 내내 끝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주권 정부는 들어선 지 지금 100일 간 넘은 상태고 사실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인수위도 없이 그리고 내란 종결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 대한 탓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정부 뭐 국민주권 정부의 컨셉 중 하나인 실용주의 정부의 컨셉에 맞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상필벌도 제재하고 그때처럼 뭐 말만 세게 하고 뒤에 뒷수습을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거 2023년 기사인데요. 그거 예. 제목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예요. 행정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 깎고 또 깎았다가 제목이고요. 시스템 관리가 작년에 133억에서 올해 127억, 내년에 54억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행정안전부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전자정부 플랫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대거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홍보 예산 오히려 전자정부 홍보 예산만 늘렸고 정작 정부 전상만 관리하는 기본기에는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한 짓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쪽도 예산도 지금 뭐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누군지는 잘 몰라도 윤석열 때 씹은 사람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동석인가 되던데. 아무튼 저는 이게 전조라고 봐요. 골맞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해놨던 이 잘못된 행정들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뭐 그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현 정부가 가능한 건물을 막아야 되지만 지금도요 공공기관장이나 주요 직책에 아직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 저는 다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증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 중에 지금 이게 뭐 하나의 사례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갈 때마다 어디 가면 토론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답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상한 답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다만 현 정부의 이제 뭐 강요들이나 이제 부처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잊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임명돼서 지금 공공기관장 하고 있는 분들 다 저는 감찰을 하든 감사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혹시 허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가 그걸 시스템화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잘못된 인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이번 기회에 시스템화한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전조로 보아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시 기관장의 나태나 뭐 부패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복구가 돼서 이재명 정부는 역시 다르다 하는 거 보여줘야지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 아직도 썩어 있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MBC 스트레이트 봤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그 썩은 놈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이제 이진숙이 속아냈는데 이런 자들이 계속 있는 한 이 물이 깨끗해지려면 완전히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파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못 마시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썩어 있는 놈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물이 아무리 물 갈면 뭐합니까? 그 안에 똥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목욕을 합니까?